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김영편입 종로 캠퍼스고요. 저희 요번에 상위권반을 수강하시고 이제 상위권 학교로 또 입학을 하신 저희 인문계 학생분 계셔서 학생분과 함께 또 인터뷰 한번 가져보는 시간입니다. 네,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종로 캠퍼스 레드반 수강했던 정유승이라고 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네, 그래서 혹시 어떤 학교 어느 과를 들어가셨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학사로 편입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한양대 경영학과 말고 나머지 합격했던 학교는 대략 어떻게 되세요? 일단 다 경영학과로 썼고 서강대학교, 중앙대학교, 경희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국민대학교, 가천대학교, 숭실대학교를 다 붙고 광화문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추가 합격으로 이렇게 총 9개의 학교. 지금 경영이라든지 영문과는 굉장히 또 높은 학과 중 하나잖아요. 그래서 인기 있는 학과를 쓰실 수 있었던 건 또 1년간 공부를 또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혹시 뭐 1년간 월별 키워드를 말씀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대략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때 매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중점적으로 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사실 제가 영어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했는데 이 영어 시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학원에서 날마다 뭐 숙제라던가 아니면 할당량 같은 걸 이렇게 주셨을 때 그냥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보냈던 것 같아요. 사실 한 달 이렇게 계획을 크게 잡고 공부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당일날 했던 거 거의 당일 복습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. 그러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을 때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뭐 공부 숙제 뭐 어떤 게 좀 있었어요? 아무래도 편입이라는 게 단어가 되게 일상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전문 어휘, 어려운 고급 어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약간 살짝 반강제적으로 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외웠어야 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또 1년간 장기 레이스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공부를 하실 때 지치고 약간 힘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하려고 하셨어요? 제가 슬럼프가 한번 크게 왔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분원에서 이제 매주 모의고사 할 때 성적을 내는데 나름 1등을 유지를 하다가 한 번 2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약간 살짝 좀 해이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맨날 1등하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접고 약간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그때. 그래서 막 힘들거나 이랬던 적은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동기가 돼가지고 좀 더 저를 채찍질까지는 아니어도 동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이해졌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그 해이해졌던 그 순간에 대략 어떻게 공부를 하셨었어요? 일단 저는 그 당일날 할당량을 하는 걸 그 편입 영어 공부의 약간 목표?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시기에는 밀리는 것도 많고 그날 해야 될 거 그냥 다음에 해야겠다 미루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또 안 하는 것도 쌓이더라고요. 그 쌓인 걸 다시 따라잡기에는 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니까 되게 하기도 싫어지고 막 게임도 하러 다니고 방탕까지는 아니어도 좀 약간 해이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렇다 하면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셨잖아요. 아무래도 다른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교님이라든지 이렇게 조언을 좀 받았을 때 어떤 조언이 기억에 제일 잘 남으셨어요? 저는 의외로 이렇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것보다 제가 확실하게 정신을 딱 차릴 수 있게 교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너보다 훨씬 잘하는 유학파 출신들도 너처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오히려 좀 따끔한 조언 같은 게 저한테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조교분께서 단어 암기 같은 거 알려주시고 뭐 문법 같은 거는 저희 손인숙 교수님께서 되게 많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주변에서 계속 좋은 말도 해주고 방법도 제시해주고 하니까
스스로 약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.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? 앞에 내용과 조금 겹치는 것 같지만 그날 자기가 학습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본인의 루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조금 아무래도 편입은 오래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한 자기만의 루틴을 무조건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의 계획이나 플랜 같은 거를 그날 할당량을 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그걸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싶으면 조금씩 그 양을 늘려서 진짜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이게 아무래도 모든 합격자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실 말씀처럼 엉덩이를 붙여서 이게 공부가 쉽지 않아요. 절대 네. 쉽지 않고 그 제가 유승 학생이랑은 또 되게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래도 그 약간 작심삼일의 약간 표본이랄까 3일간 열심히 파삭하고 하루 좀 회의해주고 근데 그거를 10번이고 네. 100번이고 이어간다라는 거에 중점을 네, 맞춰서 맞아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유승 학생이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합격자 학생들이 그 가졌던 루틴을 쭉 가져갔다기보다는 약간 빠싹하고 빠싹 쉬고 약간 이런 루틴을 가져가서 네. 장기적인 계획은 없었. 뭐 이번 달에는 이걸 채우겠다. 막 해놓어도 어차피 3일이면 해이해져서 그래서 저는 약간 날마다로 한 것 같아요. 좀 저처럼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날 하루만이라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어도 3일 계속하면 일주일 되고 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그 유성 학생이 저랑 얘기 계속 했었을 때도 굉장히 상위권 학교 쪽을 많이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. 네,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 때 기출을 풀 때 네. 어떤 계획으로 좀 기출을 풀으셨어요? 기출을 어떻게 풀까 고민을 되게 하다가 저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인서울을 목표로 국숭세단 라인부터 한 5개년치씩 이렇게 한 줄이라 표현하면 좀 그런 거. 그래서 국숭세단 이렇게 5개년 풀고 다 풀면 이제 건동원 풀고 그다음에 중경외시 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단계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시험과 가까워졌을 때는 이제 저는 주로 서성한 어려운 학교 시험을 풀고 이제 딱 시험 전날에는 제가 풀었던 기출을 다 모아다가 국민대 전날이면 이제 국민대 걸 다 복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.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학생들, 또 이제 인문계를 또 준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? 이게 저는 사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가고 싶었던 두 학교가 성균관대학교랑 네 한양대. 그걸 외대. 외대. 그리고 이렇게 외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성대 딱 시험 보고 무조건 합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결과를 보니까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이 두 학교 빼고 지원한 모든 학교를 붙어가지고 되게 운적인 요소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노력은 배신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운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실력으로 그 운까지 커버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. 운에 의해서 어찌 보면 네. 결정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맞지만. 그 전까지의 그 운을 받기 위해서는 네. 최선의 노력을 해야 네.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입이 딱 끝은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이 이후에 어떤 공부를 좀 해보고 네. 싶으세요? 아니면 직업이라든지? 저는 편입이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? 나름 그래도 힘든 시험을 잘 해냈다는 생각이 스스로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어려운 공부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과에 갔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준비를 해볼 것 같아요. CPA 네, 말씀하시는 CPA 자격증을 아마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 습관 그대로 좀 나름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. 그 예전에 처음에 저랑 상담할 때는 네. 영문과 가고 싶다고 맞아요. 생각했죠. 이것도 자소서 쓰다 보니까 자소서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냥 단순히 학교 가려고 처음에 솔직히 저도 그렇게 썼는데 좀 진지하게 저처럼 꿈이 없는 친구들은 자소서를 쓰면서 그 대학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자신의 진로를 조금 더 그 자소서를 쓰는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. 저도 사실 경영학과를 그냥 높으니까 처음에 썼던 게 맞는데 그렇게 자소서 쓰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살짝
아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구나 라는 걸 찾은 것 같아요. 나름 조금이라도. 그래서 자소서 쓰실 때도 좀 네,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 생활 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. 부모님? 네, 당연히 좋아. 입학식도 가셨어요. 전 안 갔는데. 너가 안 가고 지금 부모님이 가셨어. 맨날 그래요. 저는 안 갔는데. 그래서 저는 진짜 만약에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1년 동안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배운 게 진짜 있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기대컨 이런 게 아니고 아빠 내가 만약에 다 떨어져도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.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.